예, 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41분, 오늘도 밤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지 피곤한데요. 그러더라도 하루에 한 영상씩은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회식은 요즘 없죠. 웬만한 제가 큰 약속이 있지 않는 한, 집안 행사가 없는 한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진정성만큼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좀 부담이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시장도 많이 반등을 했고요. 뭐 대형주 위주로 반등한 날이 아닌 코스닥,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반등한 날이기 때문에 그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형주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마음이 편했을 건데, 제약바이오를 하셨었던 기존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저도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좀 통화를 해보니 정말로 많이 물렸던 주식이 밑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다행이다라는 경우를 좀 통화를 좀 했고요. 어찌됐든 오늘처럼 맘 편하게 올려드리는 날이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닌 좀 더 희망을 드리고 주식 투자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제 사진이 많이 바뀌는데, 원래는 예전에 프로필 사진 찍어놓은 걸 그냥 붙였는데 이 편집이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 아닙니까? 주식하느라 바쁘고, 종목 보느라 바쁘고, 고객들 매매해드리느라 바쁘고, 그리고 제가 월화는 한국경제 출연을 하게 되죠. 출연하느라 바쁘고, 이런 와중에 요거까지 제가 체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포토샵에 포도 몰랐었는데 그래도 제 사진 정도는 지금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왜 자꾸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편집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많이 유명하게 되면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되는 한은 그래도 혼자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혼자 해보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1000포인트가 가능한 이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아마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1000포인트가 되면은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고, 그 이후부터는 종목 장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부분도 여러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그러할 것이다, 뭐 이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은 자료에 근거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기타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빠르게,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빠르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찾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포인트가 당연히 갑니다. 코스피도 3000이 갔는데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못 가겠어요? 아마도 미국 시장만 지금 안정화되면은 내일은 1000포인트가 갈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방송, 한국경제 방송을 제가 점심때 출연할 텐데 아마도 1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했던 논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거 좀 볼까요? 제가 미리 쏠림의 해소 과정이라는 내용을 좀 써놨어요. 쏠림의 해소 과정이라 함은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로 쏠렸었던 대형주 위주 장이 약간은 변화의 조짐을 맞이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안 간다, 현대차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었었던 사람, 주체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동학개미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이 순매수 상회한 종목들의 투자 비중을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의 32%가 삼성전자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현대차인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우선주의 특성상 빠르게 투자 수익을 죄송합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주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특성상 배당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우선주를 많이 샀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3%, 기아차 2.6%, 오히려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가 2.4%밖에 사질 않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조금 물려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KTNG, SK이노베이션 순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정말로 수익을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 치고는 꽤 많이 냈는데, 제가 여태까지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2배, 3배 난 종목들이 한 달간 꽤 있어요. 그리고 30%, 40%난 종목들은 거의 부지기수고 엄청 많죠. 뭐 말씀드리면 30%는 났었잖아요. 이거 자랑 안 합니다, 저는. 그죠? 다 보시면 알 거고.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라요, 아직은. 그냥 삼성전자만 주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만 주식인 줄 알고 계시는데, 막상 그러한 종목들을 알게 되는 과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갖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21년도 업무 계획을 세운 자료가, 요거 내용도 제가 텔레그램에 며칠 전에 올려드리긴 했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추진이에요. 근데 연기금의 투자 비중 확대 추진 같은 경우는 현재 연기금이 코스닥을 투자하는 비중이 1%에서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100억을 매수하면은 1억 사요. 1억에서 2억 정도. 그럼 대부분의 지금까지 주식을 하셨었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우량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소부장, 예를 들어서 5G,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장비 관련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매매 많이 하셨는데, 막상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긴 했지만 비중이 진짜 작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조금 들어갔으니까 급등이 나왔었다 이거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의 기조상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도 조만간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이라는 국채 장기 보유자에 대한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뭐 요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러면 요 쏠림 현상과 쏠림의 해소 과정과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확대를 하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충분히 1000포인트는 조만간 돌파 가능하다. 아마도 내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포인트 시대 개막하고서 뉴스에서 빵빵빵 터트리겠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다,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언론상에서 빵빵빵빵 나올 거고, 삼성전자만을 투자하셨던, 삼성전자만 알고 계셨던 신규 우리 종합게임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주식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초기죠. 지금 취임한 지가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정책에 기대감이 충분히 친환경 쪽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백신을 조만간 맞을 텐데, 백신 맞을 거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백신 얘기 생각나서.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백신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크게 부러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형주 위주의 장세에서 대형주가 횡보하는 국면이 지속이 된다면, 시장에 대한 넘치는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급등 가능한 중소형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적 얘기를 좀 하는데 4분기 중소형주 순이익 컨센서스가 23% 정도 변화를 했어요. 중소형주가 컨센서스가 많이 변했다 이거죠. 컨센서스는 추정치, 예측치라는데 예측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반대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컨센서스는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컨센서스의 변화에 민감한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 즉 가치에 대한 매력이 대형주보단 중소형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주가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방식이라 함은 개별 종목의 주가 곱하기 상장 주식수가 되겠죠. 상장 주식수는 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지 코스닥 전체 지수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얼만큼 오르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의 상승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HTS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제가 두서없이 좀 진행을 하는 바람에 미리 세팅을 안 해놓고 저는 좀 약간 라이브에 강하죠, 그죠? 주식은 항상 라이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저는 듀얼 모니터를 써요.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를 3개 쓰고요. 집에서는 2개를 쓰고 있는데 이쪽 이렇게 쭉 가면 오른쪽에 화면이 있는데 저희 유튜브 화면의 특성상 한 화면에서 다 담기 위해서 미리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요 상단부 화면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위로 나온 거고요. 요 밑에는 뭘까요? 그 종목의 수급입니다. 수급을 띄워놨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차트를 띄워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한번 누를 때마다 뿅 다 바뀌어야 돼요. 전 듀얼을 쓰는 이유도 한 화면에 같이 보려고 이렇게 좀 해놓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봤을 때는 특히 집에서 하시는 분들 혹은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기본이죠. 알고 계실 텐데 어찌됐든 말이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때는 이렇게 했다가 밀렸죠. 요거를 기술적으로는 쌍봉이라 얘기합니다. 쌍봉이라 얘기를 해요. 차트적으로 쌍봉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추세선 같은 경우는 깨서 1월 초부터 좀 많이 빠졌죠. 중순 이후부터 빠지다가 여기서 60일선이 흐르는 과정에서 차트를 돌렸죠. 돌리면 적어도 중단부까지 가게 되거든요. 16만 5천 원대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좀 보게 됩니다. 중단부 돌리는 거에 중단부까지는 어찌됐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추가적인 상승 과정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3135817 23조예요. 엄청 크죠. 그만큼 순이익이 나오는 중이니까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는 상반기 2분기부터가 아마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이익도 꽂히게 되고요.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익이 더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쇼크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주식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2등이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오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 쏠리는 바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덜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아시다시피 지금 정도부터는 거의 바닥권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일 동안에 같은 가격대에 머물렀다 함은 여기서 거래만 터져주면 적어도 20일 더 있는 부분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위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HLB는 조금은 달라요.
HLB는 지금은 얘는 추가적으로 거래가 적어도 한 500만 주 이상 요 정도는 터줘야지 요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시는 편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그룹중은 좀 틀려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때 이 올라갈 때 같은 경우가 주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식은 상승을 할 때 잘 보세요. 3년치 어닝을 한꺼번에 끌어와서 한꺼번에 폭발을 시킵니다. 좀 어렵죠. 3년치 이익을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을 하게 돼요. 어찌됐든 진단키트를 만드는 시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실적 황홀하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작년에 다 땡겼다고 보는 게 커요. 어쨌든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구간이고 앞으로 진단키트 사용 횟수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작년에 이미 땡겼다고 보는 시각이 아직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권에 속하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일단 HLB랑 CGN 같은 경우는 약간은 긍정적이지 못한 스탠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알테오전부터 좀 틀려요.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에로라 그러죠. 라이센시 나올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생명선이라 하는 200일 선에서 지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적어도 정고점 부분까지 18만원대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열려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6위인 에코프로 BM 시총이 4조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에코프로 BM은 언제부터 떠들었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2019년도부터 떠들었어요. 솔직히 좋다 좋다 좋다. 그러다가 1년 동안 쉬다가 그냥 빵 터졌죠. 삼성 SDI랑 합작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판이 열려버렸습니다. 열려버려서 이런 차트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이런 차트 보는 차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빠진다라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꾸준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CJENM 여기도 오늘 터졌죠. 오늘 터졌다 하는 게 뭐냐면 이 무거웠던 CJENM이 5%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써버린 거예요. CJENM 같은 경우는 복합 컨텐츠 회사. 제가 올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거웠던 CJENM도 시총이 얘도 한 4조 정도 될 거예요. 3조 7천억 정도. 3조 7천억 정도 상황에서 조만간 4조를 바라볼 거고 오늘은 10위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길게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해서 거의 9만원 언저리까지 찍었다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갔던 상황이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바닥권을 대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5만 5천 원대까지 가더라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럽니다.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신장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시총 상위주 카카오게임 펄어비스 얘 보시죠. 신고가 중이에요. 신작 기대감 계속 나오는 중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감히 당장 빠진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꾸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12 SK 머티리얼즈 뭐 얘도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지를 받아 있는 구간.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빠져야 될 경우라면 차트가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되면 이렇게 밀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밀리지 않고 돌려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도 좋죠. 소부장 관련 가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얘도 지금 신고가를 쓸랑말랑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시총 11위까지 차트를 쫙 보여드렸는데 좀 어떠신가요? 감히 밑으로 하락하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 종목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물론 한 2주, 1주 정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차트는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아직은. 적어도 오르면 올랐지 뭐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틀 확률은 적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차트를 처음 최근에 접하신 분도 있었고, 혹은 제가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얘기를 하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끝내긴 했죠. 뭐 차트는 아마 조만간 제가 특강 한번 준비할 겁니다. 차트 무지하게 잘 보거든 저도. 차트만 본 적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아, 요거 좀 볼게요. 하나 더. 시총 13위로 올라간 셀리버리가 있어요. 제약바이오의 희망, 셀리버리.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이게 웬만한 내용 아니면 상한가 이틀 치긴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로 다시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도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지만 중소형 단에서, 코스닥 단에서 충분히 좋은 회사도 널리고 널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수익은 여기서 내는 겁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아시죠?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쪽 시장이 맞습니다. 돈을 벌 때도 맞고요. 그래서 종목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고요. 계속 박선수 TV 잘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한 3분 전부터 졸리기 시작하더니 11시 넘으면 졸립니다. 오늘 영상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객관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안녕히 잘 주무시고 내일 좋은 종목이 또 보이게 되면 다시 아침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잘 하시고요. 코스닥 화이팅! 대한민국 동학 개미가 아니죠. 동학 황소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